뭐 특별히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이 자꾸 피곤하고 힘들고 일은 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거의 간질액이 2, 3리터 정도 부족한 채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평생주치 굿닥터 김태균입니다. 오늘은 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많은 물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체중의 7, 80%가 물이고요. 보통 성인은 체중의 60%, 그 다음에 55%, 50% 줄어가면서 노년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물은 크게 세포 안의 물과 세포 밖의 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의 60%가 물이다 할 때는 40%는 세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20%가 세포 밖에 있는 물입니다. 근데 그 세포 밖의 물은 그 혈관 안에 있는 물, 그 다음에 세포 사이에 있는 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물을 간질액이라고 부릅니다. 간질액. 그런데 간질액은 물은 물인데 맹물이 아니라 0.9% 소금물이에요. 그런데 이 간질액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혈관과 모세혈관과 세포 사이에 택배의 통로와 같은 거예요. 몸속에 들어오게 된 산소, 그 다음에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영양소, 이런 것들이 이제 동맥피에 실려가면서 그 간질액에 다 내려놓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간질액에서 다시 세포로 이동을 하고 그 세포에서는 그 산소와 영양소를 받아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또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럼 노폐물을 잘 버려야 우리 몸이 또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릴 때 또 역시 어떻게 하냐, 간질액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놓으면 수용성 노폐물은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용성, 기름 성분의 노폐물은 림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림프액 따로 이동하고요. 또 정맥혈 따로 이동하다가 심장 가까운 데서 얘들이 합쳐져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장 옆에 뭐가 있어요? 폐가 있잖아요. 그럼 폐에서 다시 산소를 받아서 전신 순환을 또 돌고 나가고 거의 48초 이내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계속. 그래서 이 흐름이 끊어지면 그건 사망인 거죠. 어떤 이유에서 이 간질액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도 점점 그 간질액이 줄어가고요. 이제 몸에 병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감기만 걸려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이 간질액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 잠을 잘 못 자거나 육체적으로 무리하거나 이런 거는 다 간질액이 자꾸 마르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냥 똑같은 근육이라도 간질액이 풍부하게 있으면 아주 촉촉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런 근육은요, 눌러도 아프지 않아요. 아이들이 포동포동하고 귀여운 거는 이 물이 많기 때문에, 간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애들이 아프다고 그러기보다는 간지럽다고 막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똑같은 근육이지만 수분이 줄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병이 있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잠을 못 자거나 육체적 무리했을 때 말라버리면 마치 딱딱한 육포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웬만한 성인들은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어깨. 딱딱하면서 다 아파하죠. 이게 그만큼 간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 병원에 가면 수액을 맞잖아요. 수액은 이제 보통 맞으면 되게 작은 양을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간질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제 수액을 넣어드립니다. 간질액의 농도와 비슷한 것들을 넣어드리는 거죠. 생리식염수라든지 하트만액 같은 수액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넣어드립니다. 보통 특별히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이 자꾸 피곤하고 힘들고 많은 분들이 거의 간질액이 2, 3리터 정도 부족한 채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 그 부족한 분량을 채워주게 되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시들었던 식물이 육수에 넣고 물을 확 주면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활력도 생기고 잠도 좀 잘 자게 되고 통증도 없어지고 또 뭐 어지럼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지게 되죠. 그만큼 그런 증상들이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어라기보다는 우리 몸에 간질액이 부족해서 증상들이 나왔다는 반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이렇게 수액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간질액 관리를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일부러 드실 수가 있잖아요. 병원에 오시면 너무 이미 지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맥 혈관을 통해서 많은 양을 넣어드리는 거지만 평소에는 이제 입으로 드셔야 돼요. 그러면 입으로 마시는 그런 수액이란 뭐냐? 역시 맹물이 아니라 간이 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간이 있는 물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끼니마다 나오는 국이죠, 국. 국국물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면 돼요. 평소에 이렇게 마치 식물에 물 주는 것처럼 내 몸에 간질액을 계속 공급해주게 되고 몸이 이제 건강한 상태로 잘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제 간이 맞는 물,
제가 항상 물을 얘기할 때는 소금과 함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짜게 드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간이 맞는 물을 적절하게 잘 드시면 그만큼 간질에게 늘 잘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증도 훨씬 덜하고요. 그 다음에 어지러움 증상이라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이런 증상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에 체액의 관리는 내가 하는 거구나. 평소에 잘 공급해 주게 되면 그만큼 건강하구나. 이런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몸의 체액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